봄 기운 넘실대는 바다. 자연 속에서 그림을 그리는 김강은 작가가 길을 나섰는데요. 바다의 이 바람과 냄새 그리고 이게 뭔가 온몸으로 느껴지는 느낌이 조금 더 생동감 있다고 해야 될까요? 와, 바다 역시 좋다. 발길 향한 곳은 특별한 섬이랍니다. 딱 봐도 예쁘지 않아요? 멀리서부터 시선을 사로잡아요. 바다 위에 자리 잡은 봄의 낙원. 화사한 빛으로 단장하고 섬은 여행자를 유혹합니다. 이맘때 곱게 피어나는 섬 선도, 꽃길 따라 가봅니다. 천여 개의 섬이 펼쳐진 전남 신안. 선도는 무안 신호랑에서 뱃길로 15분만 달리면 닿을 수 있는데요. 못해서 가깝지만 배편은 하루 3번. 평소 의지인의 발길이 뜸한 한적한 섬이랍니다. 사람 손을 많이 타지 않은 해변은 청정 그 자체입니다. 바다다! 아, 봄이네. 모래와 파도가 만들어내는 소리 역시 일품입니다. 우와! 저기 보이세요? 여기 노란색. 햇볕인가 봐요. 동화 속으로 걸어가는 기분 들어요, 지금. 다가갈수록 마음을 설레게 하는 노란 빛깔. 마치 물감을 부은 것 같죠. 봄을 알리는 유채꽃. 꽃물결 일렁이면 향긋한 내음 코끝을 스칩니다. 이게 지금 갓 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더 색깔이 곱고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와, 바다로 꽃이 한눈에 보인다. 노란색이랑 파란색 이렇게 잘 어울리는 색깔이 있나? 자태를 뽐내는 건 유채꽃만이 아닙니다. 다채로운 빛깔의 수선화가 너른 언덕을 수놓고 있는데요. 섬 주민들이 함께 가꾼 거랍니다. 선생님은 뭐 하세요? 냅니다. 네? 낸다고요? 예. 근데 왜 농사 안 지으시고 이렇게 꽃을 가꾸세요? 옛날에는 양파를 많이 말양파를 많이 했었는데요. 말양파가 너무나 싼게 이제 내가 작년부터 이 수선화를 한번 해온다 그렇게 밤마다 수선화 심었어요. 아이 싸게 매야 굴게 이러고 매야 이러고 매야 굴게 얼른 매대. 가만 보고만 있을 수 없죠. 저 잘하죠? 아 잘하네 잘해. 이러고 아궁가궁 해야죠. 아, 그렇게 해야 돼요? 이거 언제 다 하고 있어요? 꽃이 그냥 예뻐서 예쁘게 자라는 꽃인 줄 알았더니 이렇게 다 작업이 필요한 건 줄 몰랐어요. 이렇게 풀베기 하다 보면요. 팔도 아프고 탈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사람 팔방이 막 삭시자 아프지. 안 아픈 곳이 다 아파요. 근데 왜 항상 웃고 있으세요, 이렇게? 사람은 항상 즐겁게 살아야 되니까 웃어야 돼. 꽃도 이거 풀 있으면 안 돼. 예쁜 꽃과 어울려 살다 보니 마음에도 꽃이 피는가 봅니다. 선도의 꽃밭은 그저 보기 좋은 풍경이 아닙니다.
예부터 척박한 땅을 일구며 살던 섬 사람들에게는 희망이죠. 여행에서 얻은 영감을 화폭에 담는 김강은 작가. 어떤 그림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그림은 꼭 있는 그대로를 표현한다기보다는 내가 더 아름답게 보이는 곳 혹은 강조하고 싶은 데만 강조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좀 재밌어요, 표현이. 마음으로 바라본 선도에는 묵묵히 삶을 일구는 아름다운 섬 사람들이 있습니다. 식당이나 숙박시설 하나 없는 작은 섬. 마음씨 좋은 부부의 집에서 하룻밤 신세를 지기로 했습니다. 여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집이 너무 좋으세요? 명당에 위치해 있네요.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마당 한켠 다양한 꽃이 핀 소담한 정원. 10년 전 귀여한 부부에게는 뿌듯한 자랑거리랍니다. 복숭아. 아, 이게 복숭아예요? 나중에 곧 복숭아 열려요. 우와, 저는 이거 그냥. 근데 누가 이렇게 꽃을 좋아해서 꽃을 많이 심어 놓으셨어요? 이쁘니. 어머, 따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꽃을 정말 좋아해요. 아, 지금 여기에 보면은 복숭아, 사과, 배, 살구 다 있거든요. 그때그때 나오는 과일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따서 먹고, 그리고 강아지들 마음껏 뛰놀고 막 이런 것이 너무 하고 싶었어요. 오, 아버니야, 이거 되게 몸에 여유로운 삶을 위해 섬살이를 택했다는 부부. 처음엔 컨테이너 생활을 했는데요. 도시 생활만 해와서 농사며 바닷일 배우는 것도 쉽지 않았답니다. 바다와 마주한 지금의 집은 노력의 결실입니다. 그렇게 고생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둘이서 세상 모든 것을 얻은 것 같은. 너무 행복한 거야. 막 그래가지고 둘이서 넣어가지고 야 졌다 들었다 막 이렇게. 행복해가지고. 지금도 막 그 생각 나면. 힘든 시기도 있었지만 결코 놓을 수 없었던 섬살이. 바다의 넉넉한 품에서 산다는 건 비할 바 없는 큰 행복이랍니다. 여기가 되게 많아요. 그러게요. 완전 우동밭이네. 이렇게 물이 빠지면 이게 표시가 이렇게 마르면 표시가 나와요. 너무 맛있어요. 요즘에. 진짜? 네네. 맛있겠다. 좀 있으면 이제 알 들으면은 살아나고 나면 맛 없어요. 아, 살이 쫙 그죠? 빠져버리지. 아. 네. 엄청 크네 진짜로. 내가 이거 봄엔 고동 맛이 최고. 바닷바람 차갑지만 물러설 수 없습니다. 애매 장갑을 하나 갖다 줄 것이. 엄청 추워 날씨가. 아이고 손 차서 어찌까. 따뜻하다. 아이고 어쩐데. 애매매 어쩌스게 추워서 안 추워요. 손이 차대 차. 이거 하나 있다. 여기 있다. 우다를 안 춘디. 아유 우리 딸이 춥지. 아, 따뜻해. 엄마는 더 낫지. 여러 데서 사람들이 있어. 한평생 스찬 바람과 맞서 살아온 섬 어르신. 그 강인함이 바다를 닮았습니다. 네, 겁나 힘들어요, 들이. 무엇이겨라? 한마디로 해서 개숭어, 실행이, 죽 써먹는 거. 근데 이거를 건정을 해놓으면 그렇게 맛있어요. 우리 할머니가 이 선도에서 최고 요리사. 그래서 제가 모셔왔잖아요. 싱싱한 거 봐. 살 봐봐, 살. 우리가 그물을 쳐갖고 잡아야. 부부가 선도의 맛 보여주겠다 나섰습니다. 아따 낙지 엄청 크네. 엄청 큰데요? 올해 처음으로 잡은 낙지입니다.
어머머머머. 그죠? 어머머, 얘 다리 봐. 이거 오늘 제일 큰 거. 낙지가 굵어도 굉장히 부드러워. 네. 그러게. 일단 잡숴보세요. 아주. 일단 이제 드셔보시면은 아 다른 낙지하고 틀리구나 한 걸 아실 거예요. 네. 굉장히 부드러워서 와. 이제 소금으로 이제 꿀을 빼는 것이죠. 네. 꿈이 뭐예요? 한마디로 뻘을 먹고 사니까. 뻘을 빼는 거. 네. 깨끗하게. 조개 해감하듯이. 네. 봄부터 시작되는 낙지 조업. 겨우내 살이 올라 더 먹음직스럽습니다. 네, 낙지가 흐무져요, 흐무져. 이게 흐무져요. 입에 꽉 차가지고. 옹굴지다 이거예요. 자식을 낳으면 옹굴지됐기. 예부터 선도에서는 낙지잡이가 주업이었고 다양한 낙지 요리를 즐겼답니다. 각종 채소와 낙지가 어우러진 낙지 무침. 특히 달달한 양파와 짭조름한 낙지는 환상궁합이라는데요. 봄철 입맛 돋우는데 그만이랍니다. 펄 속의 산삼이라 불리는 낙지. 어부들은 고기 대신 낙지 넣은 미역국으로 기력을 보충했습니다. 씹을수록 고소한 낙지 탕탕이도 빼놓을 수 없겠죠. 인심만큼 푸짐한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드시죠. 너무 맛있어요. 짧게 굴도 잡수시고.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미역국? 낙지들은 미역국이 어떤지. 저 생낙지도 잡숴보시고. 얼마나 맛있어요. 고소해. 낙지가 얼마나 싱싱한지 안 씹히는데. 젓가락질이 힘들 정도. 할머니 생낙지 안 먹어. 도시에서는 사실 이 음식 중에 하나만 먹는 것도 되게 흔치 않은데 바닷가에 살고 있는 특권. 저희만이 누릴 수 있는. 네, 금방 잡아서 금방. 결혼했어? 아니요? 함께 음식을 나눠 먹으면 사이가 돈독해지는 법이죠. 늦은 밤까지 도란도란 이야기꽃이 피어납니다. 즐거울수록 시간은 쏜살같이 흐르는 법. 벌써 섬을 떠나야 할 시간이 가까워 오는데요. 그새 정든 사람들과 헤어지기 전 작은아마 보답을 하기로 했습니다. 부부의 소중한 집에 벽화를 선사하기로 한 건데요. 오래 알던 사이처럼 편안하고 너무 정으로 대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한 마음뿐이죠. 고마운 마음을 담아 정성스럽게 벽을 채워나갑니다. 세상 하나뿐인 특별한 벽화. 주인 마음에 들어야 할 텐데요. 완성됐어요. 제 감성으로 느꼈어요. 어머나 너무 예뻐요. 아우, 세상에 집 분위기가 완전 달라졌어요. 마음에 드세요? 네. 이쁜이 나가지고 연지곤지를 딱 찍었어요. 저희 남편 미소를 너무 아름답게 잘 그려주셨고요. 아니 딱 보셨을 때 미소가 너무 서글서글하시 네. 화나시더라고요. 연슬이. 그야말로 그림 같은 미소입니다. 네, 똑 닮았죠? 복실아, 여기 복실이가 있네.
복실 이리 와봐. 복실아 여기 너 있어. 복실아 이게 너야. 예쁘지? 너 실물보다 훨씬 예쁘지 복실아? 에이, 실물보다 못하지. 복실아 웃어주라. 제가 밖에 나와서 보면 제일 먼저 여기를 와서 보고 웃음으로 시작을 할 것 같아 하루를. 아, 감사합니다. 너무 행복해서. 아, 이렇게 잘해주셔서 감사해요. 언제나 여기 풀이로 오셔도 저는 늘 환영합니다. 언제나 그러면은 오세요. 다음에 꽃도 더 피고 더 네, 정원이 가득 차면은 풍성해질 때. 네, 여기 벽화 더 가득 채우러 놀러 올게요. 네, 연락처 꼭 주고 가세요. 그럼요. 네, 꽃이 많이 폈으면 제가. 아름다운 봄 풍경이 있고 그보다 더 따사로운 삶이 있는 곳 꽃섬 선도입니다. 어린애야 아직도 난 나사 빠진 애처럼 저보다 나이가 4살이나 어린데도 그런 생각이 안 드네. 누가 뭐라 하면 그게 더 달력이 없어도 매화가 피면 감자를 심으면 되겠다. 좋아 더듬더듬 내 말도 천재 같고 멋있어 카페가 좋네요. 조금 답답해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걷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정표도 없는 길이지만 서로가 있어 의롭지 않은데요. 어때요? 이 뒷모습 보면 든든해요? 앞에서 봐도 옆에서 봐도 든든해요. 저보다 나이가 4살이나 어린데도 그런 생각이 안 드네. 행복을 찾기 위해 택한 오지살이. 어려서 배우지 않으면 늙어서 아는 것이 없고 봄에 밭을 갈지 않으면 가을에 바랄 것이 없으며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않으면 하루에 할 일이 없게 된다. 공기가 끼고 비가 오면 좀 추적추적한데 꽃이 있으니까 화사한. 귀농 생활에 안개도 좀 거치나요? 아, 네, 저는 벌써 거쳤죠. 그럼요. 이런 적 없습니다. 산과 들 어디서든 자유로이 피어나는 꽃. 그 꽃처럼 살아가는 부부의 일상을 들여다봅니다. 전라북도 북부에 있는 완주. 그중 산 높고 골 깊은 율곡리 의율마을로 향합니다. 마을에서도 한참 떨어진 너멍골. 그 끝에 자리한 집 한 채가 젊은 농부 남현 씨의 보금자리입니다. 저짝 산 너머에 있다 해서 이름 붙은 너멍골. 이 깊은 산골짜기에도 봄이 찾아왔습니다. 낙엽이 굵어도 많아서 좋겠어요. 네, 일부러 그런 산골짜기로 왔는데 여기서 가장 많은 게 이거더라고요, 낙엽. 오지 산골에서는 무엇 하나 귀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잠시 산에서 빌린다는 낙엽은 농사의 기초가 되는데요. 이 정도 낙엽이면은 한 2줄? 얼마 못 덮습니다. 뭘 덮어요? 아, 여기 땅을 비닐, 요즘은 비닐로 쭉 덮잖아요. 그 비닐 대신에 낙엽을 쓰는 겁니다. 안 그러면은 풀이 막 이렇게 쩔거든요. 화학물질 쓰지 않고 오직 자연이 내준 것으로 친환경 농사를 짓는데요. 이제 귀농 5년 차 초보 농부에게는 쉽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첫해 쌀 농사를 지었는데 막 그것도 기계를 안 쓰고 싶어가지고 막 손으로 모내기 하고 막 손으로 베고 막 별 난리를 다 쳤는데 그때 그게 망했죠. 근데 그때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었냐면 아 이거는 유사 이래 이 마을에서 농사가 시작된 이래 최대의 흉작이다. 그랬었죠. 다 경험입니다. 서울에서 나고 자란 남현 씨. 농부가 되고 싶어 대학 졸업 후
달랑 100만 원 들고 무작정 산골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제 주변에 있는 것 가지고 농사를 짓고 싶어가지고 네, 방법을 계속 찾는 거죠. 돈 안 들이고 자연을 해치지 않는 게 그의 철칙. 안 자란 건데 이거 사과나무입니다. 밭 한가운데 나무를 심었는데. 아, 여기 중간중간에 듬성듬성 제가 심어놨어요. 이 사과나무가 이렇게 커지면서 그늘이 지거든요. 근데 모종 같은 것들은 처음에 너무 햇빛을 강하게 받으면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 그늘 좀 생기고 그 다음에 과일도 따먹고. 나무 그늘막이 재구실하려면 좀 기다려야겠는데요. 그래도 상관없답니다. 느리게 살고 파서 온 산골이니까요. 여기가 저희 집입니다. 제가 직접 지은 겁니다. 맨 처음에 지은 게 이 집이에요. 이게 3년 전에 2017년 봄에 지은 거고, 그 다음에 창고 간단하게 지은 다음에 그 다음에 2018년 봄에 이거 짓고, 그 다음에 이거 짓고. 돈 생길 때마다 시멘트 한 포대씩 사서 3년 동안 지은 집. 아직도 미완성이랍니다. 이거 진짜 장족의 발전이에요. 상전 벽해다. 저희 집 개입니다. 항우라고. 아 근데 제가 너무 아주 어렸을 때 새끼 때부터 키운 거거든요. 원래 이 엄마가 엄청 커요, 진돗개가. 근데 그때 집 지으면서 저도 못 먹고 개도 못 먹고 그래서 그런가 아유 조그매갖고 조그매졌어요. 저희 집인데 들어오세요. 네. 여기가 마지막에 지은 식당 칸입니다. 벽난로 하나 놓고 여기서 요리해 먹고 이렇게 여는 꽃이랑 보려고 이렇게 매화꽃이 보이죠? 산이랑 한지된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렇게 맞바람을 쐬는 겁니다.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여름에는 맞바람이 쳐서 시원하게 길을 해놓으셨네. 네, 그리고 이게 풍경이 좋습니다. 제일 좋은 풍경만 딱 엄선해서 거기다 창을 내는 거죠. 탁 트인 하늘과 화사한 꽃나무. 자연이 만든 풍경은 그 어떤 그림보다 아름답습니다. 불을 다시 봄이지만 밤에는 아직 추워서 불을 떼야 하는데요. 처음에 불 붙일 때 왜 사람 코 풀고 뭐 이런데 상 닦고 이런 것도 있고 뭐 포장지도 종이 같은 거 많잖아요. 다 버리면 쓰레기인데 저희 집은 뭐 연료죠, 땔감. 멋과 실용성 둘 다 잡았네요. 포도. 여기 저희 안방인데 제 포도 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포도가 지금 아기가 생겨가지고 축하드려요. 아내분을 이렇게 굴 속에 모셔놨나요? 아 네, 꽁꽁 감춰놨습니다. 아무도 못 보게. 2년 전 도시 생활을 하다 농사에 관심을 갖게 된 아내 포도 씨. 팜스테이를 알아보다 남현 씨를 만났습니다. 금세 사랑이 싹튼 두 사람. 지난 봄 너멍굴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너멍굴은 두 사람의 사랑이 시작된 곳. 잠깐만. 됐어. 이렇게 길을 펴주시는 거예요? 아, 네. 매실이 가까이 심어져 있어서 부러질 뻔했어요. 남현 씨가 귀촌 후 첫 해에 심은 매화나무입니다. 도시에서는 매화가 별로 없잖아요. 근데 보면은 늘 가로수나 이런 데는 다 벚꽃으로 돼 있어서 그때 봄이 왔네? 이렇게 봤는데 이제 여기는 매화를 보면서
더 빨리 벚꽃보다 지금 벚꽃 안 피어 있더라고요. 더 빨리 알게 되고 또 남편이 착 치며놨으니까 아무래도 더 좋아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남들과 다른 속도로 살아가기를 원했던 두 사람. 이곳에 온 후 다른 이들보다 빨리 봄을 느낄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 수선화도 있어요. 이것도 제가 처음에 왔을 때 그해 심어놓은 건데 많이 번졌습니다. 여기가 응달이라 가지고 예쁜 꽃을 좋아하는 남현 씨. 산책을 나가 유유히 꽃 구경하는 건 물론이고요.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집 주변 공터에 꽃을 심는답니다. 금방 지는다. 또 오래 못 가는데 이렇게 이쁘게 다 심어놓으셨어요. 철마다 다른 꽃이 있으니까요. 매번 다르니까. 네, 그 맛을 보는 겁니다. 자연의 순리대로 피고 지는 그 자체가 아름답다 여기는데요. 그 꽃처럼 무언가 욕심내고 붙잡기보다는 거스르지 않고 흘러가는 대로 살고 싶답니다. 아이 소식을 들은 후 식사 준비는 남편 남현 씨의 몫이 됐습니다. 포도 씨. 네. 좋네요. 네, 좋아요. 최고의 남편이죠. 반숙으로 해주세요. 반숙 안 돼요. 이게 아무래도 뭐 항생제 같은 걸 안 먹은 달걀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반숙으로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임산부가. 밤마다 임신과 출산에 대해 공부한답니다. 계란 드세요. 감사히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런데 거의 풀과 과일 뿐이네요. 이게 저 처음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면 저는 생식에 대한 생자도 몰랐거든요. 근데 생식을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걸 보고 제가 이걸 볶는다고? 근데 이거 맛있더라고요. 의외로 맛있어요. 그리고 또 옆에서 먹는데 같이 먹어야죠. 맛있지? 응. 이렇게 같이 먹어야 더 맛있어. 아내가 좋아하는 건 다 따르고 싶은 건데요. 이만한 사람은 여태까지 못 만나봤고. 허허. 어떻게 이런 분을 찾으셨어요? 그러게요. 저도 너무 신기해요.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는 건 물론 건강도 챙길 수 있으니 일석이조겠죠. 온통 풀떼기잖아. 근데 너무 맛있어. 너멍꿀에 봄비가 찾아왔습니다. 봄비는 농사 미천이라는 말이 있죠. 친환경으로 농사를 짓기에 더 반갑습니다. 이제는 새 식구가 생길 예정이라 농사가 더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거 저희 먹는 감자 심는 겁니다. 그냥 조금. 이거는 작년에 저희 먹으려고 농사 짓고 그냥 먹고 남은 겁니다. 보통 몇 시부터 이렇게 있어요? 근데 해 뜨는 시간이 계속 빨라지잖아요. 이제부터는 봄이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일어나죠. 요즘은 한 7시? 그렇게 일찍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동네 어르신들이 보면 욕합니다. 어려서 배우지 않으면 늙어서 아는 것이 없고 봄에 밭을 갈지 않으면 가을에 바랄 것이 없으며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않으면 하루에 할 일이 없게 된다. 논어에 나오는 말입니다. 부지런해야 되네요. 그럼요. 농사는 부지런해야 됩니다. 이 일도 좋지만 봄비의 정취 즐기지 않을 수 없겠죠. 사랑받는 그 순간보다 아내를 위한 야외 쉼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살아내는 그
저 포도가 차 마시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차 마시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조그만한 탁자라도 만들려고 조금 만들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집을 지었더니 이제 나무 다루는 데에는 도사가 다 됐습니다. 왜? 다 돼가. 그거 차 끓이면 될 것 같아. 아, 완전히 단단하게 오래 쓰겠다 그렇게 하면. 눈 깜짝할 새 뚝딱 탁자가 완성됐습니다. 외딴 산골살이에 정말 믿음직스러운 남편입니다. 뭐 웬만하면 뭐 못하는 게 없어요. 네, 너먹고 맥가이버죠. 저는 해결사, 저의 해결사. 모든 건 마음먹기 마련. 불편함을 조금 감수하면 작은 결실에도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거 루이보스라는 차인데 임산부한테 좋은 차랍니다. 그래가지고 제 친구가 선물해줬어요. 자주 마십니다. 카페가 좋네요. 이런 상팔자가 없지. 집들 카페. 이따가 차 마시고 때 되면 밥 먹고 놀고. 이게 요즘 제일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엄청 들어요. 저희 둘 다. 님이 오시나 보다 밤비 내리는 소리 느리게 흘러가는 부부의 봄날. 이미 행복을 찾았기에 앞으로의 바람은 소박합니다. 두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첫째, 굶어 죽지 않고, 둘째, 더 예쁘고. 지금처럼. 맞아. 그리고 달리 꿈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지금처럼.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아름다운 들꽃처럼 두 사람은 자신들의 삶을 꽃 피우고 있습니다. 꼬부랑이 할머니 저기 뭐 산소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바위에 있다는 걸 처음 봤어요. 저는 발이 바쁘잖아요. 저 양반은 손이 바쁘죠. 맛있게나 안 맛있게나 봐야지. 잘했어. 기가 막히네. 그리운 고향으로 돌아온 형제가 있습니다. 저는 주로 위를 보고 동생은 주로 아래를 보고. 어머님이 속이 좀 안 좋으신데 소화도 잘 안 되고 더부룩하고 이럴 때 이걸 차로 끓여 드시면 되게 좋아라 하시더라고요. 그 매캐하고 알싸한 노란 동백꽃 향기. 되게 달달한데. 형제는 노모에게 꼼짝을 못한다는데요. 염소 엄마 자네. 그러니 엄마가 있으니 새끼 딴 데가 뜯어먹고 여와 가지 않는 가지. 엄마 찾아오지. 이제 뭐 할머니 같은데. 산골 오지에서 오순도순 살아가는 세 사람. 이들의 일상을 들여다볼까요? 강원도 영월과 정선의 산자락을 헤집으며 흘러내리는 동강.
그 물줄기 끝자락에 자리한 거북이 마을로 향합니다. 병풍처럼 펼쳐진 절벽은 사람의 발길을 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정선 사람들은 험한 산길 대신 물길을 이용했는데요. 이맘때면 강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 용화 씨는 뱃사공이 된다고 합니다. 평일날은 한 10번 그리고 주말에는 한 20번. 한철이에요. 그러니까 이 할미꽃 피는 시즌에 이렇게 한 2주 정도요. 먼저 타실 분 2분. 선배님 오셔요. 자, 1분. 사진작가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데요. 딱 이곳에서만 볼 수 있는 절경이니 산 넘고 물 건너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답니다. 여기 절벽 보시면 할미꽃들이 쭉 있죠? 네. 이렇게. 저봐. 빛나는. 저 바위 틈에 있는 게 그렇게 이뻐, 희한하게. 여기는 사람들의 손이 못 가는 곳이니까 군락이 좀 잘 보존된다는 그렇죠. 동강 할미꽃은 오직 우리나라 동강 일대에서만 볼 수 있는 토종 봄꽃인데요. 꼬부랑이 할머니 저기 뭐 산소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바위에 있다는 걸 처음 봤어요. 칼날 같은 절벽 바위 틈에 뿌리 내리는 동강 할미꽃. 햇빛을 조금이라도 더 보기 위해 다른 할미꽃과 달리 꼿꼿하게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가 키가 적으니까 낮게 같은 위치에서 찍어줘야 이게 꽃이 사니까. 척박한 환경이지만 강한 생명력으로 피어나는 한 송이. 긴 여운을 남기는 아름다움입니다. 10여 년 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홀로 남은 노모를 위해 고향으로 돌아온 용화 씨. 동강은 그에겐 포근한 쉼터입니다. 초등학교 다니기 전부터 여기 강을 다 수영해서 건너 다니거든요. 여기 태어나서 살면. 그리고 배도 어렸을 때부터 많이 탔으니까 좀 익숙하죠, 아무래도. 시간도 느리게 갈 것 같은 이름 거북이 마을. 사람들이 떠나가고 이제 마을에는 용화 씨 가족만 남았습니다. 사진을 잘 찍으셨어요? 네. 꽃이 이제 다 피죠? 근데 꽃이 거의 꺼물인 것 같아요. 예전에 시골에 살 땐 좋은 줄 몰랐거든요. 근데 시내 살다 보니까 확실히 시골이 좋겠네. 배에다 가마를 싣고 시집 왔다는 어머니. 남편이 하늘로 가니고 아들들이 도시 생활을 권했지만 이곳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평생 거북이 마을에서 민박과 식당을 해왔답니다. 애들 오기 전에는 손님들이 전화하면 백숙 할머니 잘 있느냐고. 그거 그렇게 싫잖아요, 백숙 할머니라. 자꾸 백숙 할머니. 백숙 할머니요? 동강을 찾은 객들에게 이곳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사랑방 같은 곳입니다. 그 할미꽃이 뭐가 이쁘다고 우리 사진 찍으니까. 손님들이 할미꽃 보러 오는 거예요? 할머니 보러 오는 거예요? 아니 날 보러 오면 할아버지가 와야지. 이젠 둘째 아들 용회 씨가 어머니 대신 주방을 맡았습니다. 아직 했어? 응? 올라오. 좀 싱거운데. 좀 싱거워야 돼 그럼. 그럼 됐어. 싱겁다고.
잘해요. 대학교 때 요리를 전공했어요. 대학교 때도 요리를 했고 직장 생활도 음식을 한 10몇 년 했죠. 호텔 중식당에서 일할 만큼 솜씨가 대단했지만 결국은 어머니 곁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대를 이으니 맛은 깊어질 수밖에요. 때문에 매해 잊지 않고 들르는 이들도 있을 정도. 괜찮아. 아, 늙지를 않으셨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으세요. 되려 그 아드님들 두 분이 자꾸 이제 어머니를 자꾸 닮아가는 것 같아가지고. 사람들로 북적이는 건 잠시뿐. 평소엔 한가롭기만 한 거북이 마을. 그대로 금방 올 거야. 형제가 사이좋게 나들이에 나섰습니다. 저는 꽃 따러 가는 거고 동생은 약초 캐러 가는 거예요. 한 배에서 나왔지만 성격은 영 딴판. 형은 꽃을 좋아합니다. 이걸 산동백꽃이라고도 하고요. 표준어로는 생강나무꽃. 생강처럼 약간 매캐한 향이 난다고 해서 김유정 소설가가 쓴 동백꽃이라는 소설, 거기 나오는 동백꽃이 이 꽃이에요. 아, 빨간 동백꽃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김유정 씨도 강원도 춘천 분이시니까 매캐하고 알싸한 노란 동백꽃 향기, 그게 요 꽃의 향기예요. 되게 달달한데. 예, 사랑의 향기죠. 형이 한자리에서 낭만을 즐기는 동안 동생은 산을 누비는데요. 저 뭐예요? 영지버섯이 영지버섯. 이게 지난해 거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잘라야 돼요. 이렇게 두면 내년에 이 자리에서 또 나요. 이것도 약품입니다. 삽추, 백출, 창출 뭐 이렇게 부르는데, 어머님이 속이 좀 안 좋으신데 더부룩하고 이럴 때 이걸 차로 끓여 드시면 되게 좋아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생겼어요. 어머니를 살뜰히 챙기는 아들. 효자네요. 아, 이게 약초꾼인데 어머님 안 좋으시면 당연히 챙겨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산에 오른 목적이 다르니 각자 가는 길도 다른데요. 볼일을 다 본 후에 만나는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하늘벽이라는 절벽 사이에 걸려있는 구름다리. 다리 아래 굽이치는 동강과 아찔한 능선. 매번 봐도 질리지 않는 풍경입니다. 강이 있고 산이 있어서 좋아요. 저는 거기서 찾을 수 있는 거,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거기서 주는 즐거움도 많고. 굳이 뭐 어디 있느냐라기보다는 그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런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자연이 주는 뭐랄까요, 평화로움, 여유로움, 그런 것들을 누리면서 살 수 있으니까요. 어머니의 품처럼 아늑한 동강. 형제는 그 품에서 소박한 행복에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Movement and timing. 너도 좀 줘. 먹고 싶어? 집에도 이렇게 막 뜯어먹겠네. 아이고, 아침에 줬는데 다 먹었어 그새. 굳이 아무것도 다 잘 먹을까 토끼는. 토끼 좋아하시나 봐요, 어머니. 아이고, 아들님이 갖다 놨으니. 아, 어머니가 갖다 주신 거 아니에요? 아이고, 나 갖다 놓기는 두 마리만 가져온다 하더니만 4마리를 가져와가지고. 어머니는 여유 만만인 두 아들이 좀 탐탁치 않은데요.
오늘도 둘째 용휘 씨가 어머니의 눈을 피해 자신만의 아지트로 향합니다. 제가 이러고 있으니까 어머님이 맨날 뭐라 그러시죠. 근데 어머님은 공상 떤다 그러죠. 골방에 박혀가지고. 솥대 만드는데 푹 빠진 건데요. 이놈을 만드는 거. 솥대라 그러면 원래 마을 입구나 밖에 많이 세워요. 근데 저는 이걸 작게 소품처럼 만들어서 집안에 드릴 생각으로 접근을 했어요. 산에서 가져온 재료로 만드는 다양한 솥대. 한번 만들기 시작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답니다. 오셨어요? 네, 야단치러 왔어, 깡일까요? 잘한다고. 역시 어머니는 마음에 안 드는 눈치. 아까 다듬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아이고 이거 못하게 하다. 조금만 하면 패기 나지. 이제 패면 이제는 뭐 힘이 모자라서 뭐 패지도 못하지. 두 아들이 도시의 삶을 포기한다 했을 때 걱정이 많았습니다. 이제 소원은 두 아들의 결혼이라는데요. 야 감자도 넣어. 싫어. 감자 넣어. 싫어. 너무 맛있다고. 하나 넣어. 안 넣어. 오지 산골로 내려와 짝 찾는 데에는 도통 관심이 없는 형제를 보면 한숨이 나옵니다. 아드님 두 분이 이렇게 있어서 든든하시겠어요? 근데 예, 든든하긴 든든한데 한 가지가 문제지. 아침부터 밥 잡숴 얼른. 뭐가 문제예요, 어머니? 보면 알지요.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합니까? 밥 먹는데 진짜. 다 먹었어요. 네, 예. 오늘 잡숴. 나 도망가겠지? 독상이 되어버렸는데요? 다들 빨리 먹으라는 게. 하루에도 몇 번씩 벌어지는 모자의 신경전. 꽃을 좋아하는 형 용화 씨는 자연스레 꽃차 만드는 데도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평생 손에서 일을 놓지 않았던 어머니가 일손을 돕습니다. 목련이 핀 것처럼 그런 모양으로 꽃을 말려내요. 그러면 왜 찻잔에 딱 넣으면 꽃 한 송이가 핀 모습으로 딱 차가 만들어지겠죠. 향과 맛은 물론 모양까지 생각해야 하니 손이 많이 가는 작업입니다. 어머니 이거 하고 계시면 재밌죠? 아 재밌기는 뭐 재밌어. 추워서 얼어 죽겠는 손이 막 시린데. 일당 많이 받으셔야 되겠는데요? 밤에는 그냥 작업해서 해주고. 낮에만 받지. 말씀은 투박하지만 꽃 다루는 손길은 조심스럽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꽃이니까요. 새봄 첫 꽃차가 만들어지면 가족들은 강가로 나서곤 합니다. 다 됐어. 이쁜 거. 좋아요, 좋아. 고운 향기가 코끝을 스치면 비로소 봄이 왔다는 걸 실감하는데요. 이런 꽃들이 물에 들어가면 자기 모습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 꽃이 피었던 모습 비슷하게 많이 살아나죠. 아주 기가 막히네. 동강을 마당 삼아 올해도 어김없이 향긋한 봄맞이를 했습니다. 당분간은 계속 있을 거예요.
죽이라는 게 언제까지일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한 10년 정도는 여기 계속 있겠죠. 그렇게 안 좋다고요. 만날이 있다만큼만 봐야지 좋지. 만날 보내. 아들들 두 분이 잘하셔야겠어요. 네. 대답은 잘. 너도 말해봐. 서로를 아끼는 따스한 마음이 있어 더 아름다운 동강의 봄날입니다. 봄이 들어오면 꽃도 보고 쑥도 캐고 다 재밌어. 우리도 참 이렇게 좋겠네. 이쁘신데요. 옛날 우리 엄마가 해준 맛이네. 마음 나눔이랑 받는 사람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고 그러니까. 불타는 내 가슴에도 봄바람이 산 이곳저곳에 봄을 내려놓았습니다. 고운 빛으로 붉게 타오르는 산, 그윽한 봄내음이 진동하며 우리네 춘심을 자극합니다. 꽃보다 고왔던 그 시절이 절로 그리워지는 계절. 나는 이제 꽃 따라오라 그러면 이제 따오라 그러면 이제 작년에도 어려고 올해도요. 그저 이 봄날을 붙잡고 싶습니다. 왜 꽃을 드세요? 이쁘지 가면 못 간다고. 우리도 참 이렇게 이쁘면 좋겠네. 이쁘신데요. 나도 이렇게 이쁘질 때 있었을까? 젊은 게 짧은 이 계절을 그냥 보낼 수는 없습니다. 찬란한 봄의 한가운데로 들어가 봅니다. 봄이 일찍 찾아오는 전라남도 여수. 그중 국내 최고 진달래 군락지로 알려진 영취산 자락으로 향합니다. 영취산 초입에 있는 진복마을. 진달래 필 무렵이면 마을은 봄 농사 준비로 분주해집니다. 마을 주민은 40명 남짓. 시간도 비껴간 듯 옛 모습을 간직한 마을에서는 아직도 소를 이용해 밭고랑을 내는데요. 와. 아버지, 이 소랑 몇 년 됐어요? 한 10년 돼. 10년이나 됐어요? 요거 깽이라고 팔라고 봐도 못해. 이거 언제 다 바꿔요. 새로 금방 해서 요리 갈았는데. 소가 일을 잘하네요. 할아버지의 듬직한 친구랍니다. 일하면은 이쪽으로 요리 가고 잘하면 저쪽으로 왼쪽으로 가고. 그렇죠. 언제나 호흡이 척척 맞는데요. 이라. 한 상의 짝꿍이 있어 올봄도 든든합니다. 서를 생겼다 돋아나는 마을 아낙들은 봄을 캐러 들녘으로 나섰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니 산과 들에 먹을거리가 지천. 쑥이 그래도 잘 이쁘게 생겼어. 이쁘지? 꽃맨들이 이쁘구만. 몸에도 좋고. 봄의 생명력을 품었으니 예쁠 수밖에요. 봄이 들어오면 꽃도 보고 쑥도 캐고 재밌다고요. 안 재밌겠어 여름은. 재미가 쏠쏠하니 금세 소쿠리가 가득. 자자자자. 너무 작지 않아? 안 작다 넉넉히 흙었다. 여럿이 해놓은 게 많이 캤구만. 이 정도면 조금만 더 캡시다. 어머니 완전 선수시네요. 선수로요. 우리들 다 어려서부터 해갖고 요거이 전공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수라 선수.
이번엔 또 어디를 가시는 걸까요? 어머니 조심하세요. 산비탈을 망설임 없이 오르는데요. 처녀 때부터 오가던 지름길이랍니다. 이 정도는 그 올려. 아무리 나이 들어도. 니 안 오냐? 얼른 와. 잠깐만. 나도 오샤. 나이 드신 형님도가 얼마나 잘 어울리시고 저희들보다 더 힘이 좋은 것 같아요. 찾는 건 참꽃. 예부터 진달래는 먹을 수 있다 해서 참꽃이라 불렀습니다. 이 꽃 따가지 꽃이 이쁜 꽃이 피는데 미안해요. 누구를 이제 딸란데 미안하다. 좀 따자 그래도. 더 올려줘. 산을 타다 목마르면 따먹던 것도 진달래였습니다. 아니, 우리 그 고생하셨으니까 하나 드세요. 고마워요. 잘 먹겠습니다. 향기가 나고 맛있네. 먹을 것이 귀하니까 안 먹어. 이런 꽃도 서로 따 먹으려고. 서로 서로 따 먹으려고 막. 아이고 맛있어라. 맛있지? 마을에선 본격적인 농사철이 오기 전 진달래꽃을 따다 화전놀이를 했다죠. 함께 음식을 나눠 먹으며 기운을 북돋았습니다. 한번 안 만들어요. 찹쌀가루 반죽을 먹기 좋게 빚어 고소한 기름으로 지져내는데요. 그 위에 꽃 한 송이 올리면 그림 같은 화전이 만들어집니다. 봄잔치에 딱 어울리는 음식. 떡을 이쁘게 만들면 이쁜 딸을 낳아. 떡을 이쁘게 만들어. 이쁜 딸 낳으셨어요? 네, 엄청 이쁜 딸. 아, 이쁜 딸 낳았지. 자식 생각하면 정성이 더 들어가기 마련이죠. 어머니 거는 꽃받침도 있네요. 네, 우리 딸의 집이 다 살라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꽃받침을 만들었는가 봐요. 이제 도단한 거이라 연기 없네. 도단하시는 도단아. 어머니 이거 쑥 다 하면 잔치하겠네요 마을에. 잔치를 해야지. 아저씨들 잡수고 우리 잔치도 오고. 옛날에는 막 저 배고픈 시절에는 자주 해 먹은 게 그러지만 지금은 안 해 먹어. 또 안 해 먹은 게 귀해 이거. 화전에 곁들일 음식은 쑥 버무리. 먹을 게 없던 시절에는 정말 진달래 피는 동안만 즐길 수 있는 호사였답니다. 너무 익었다. 맛있겠다. 야. 어이 혼자 둘이 먹다 혼자 죽어도 모르네. 이렇게 맛있는 걸 먹고 이제 이렇게 좋은 걸 잡수면 아저씨들도 오래 힘이 날 거요. 안 덥고 더워도 안 타. 아니요 다른 게. 농사일이 고된 만큼 건강을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잠시 후 입맛 돋우는데 그만인 쑥 버무리가 완성됐습니다. 군침이 절로 돕니다. 맛 좀 봐라. 아니 되었다. 맛있다. 쌉싸래한 쑥향이 일품입니다. 납사게는 거 잘 됐다. 맛있겠네. 잘 됐네. 말 됐어. 봄 기운이 한상 가득. 맛이 갑든가 한번 봐보시오. 들어보시오. 예. 아, 수고했어요. 먹읍시다. 맛과 향에 모양새까지 고루 갖춘 봄의 맛. 옛 시절 추억도 담겨 더 반가운 음식입니다. 옛날에는 우리 엄마가 쌀도 없어. 뭐 쌀냈대. 쌀 조금 넣고 뭐 보리가리 그런 거 갖고 해도 맛있더만. 요새 그 맛이네. 그 맛. 쑥버무리는 확인하고 요거는 꽃이 있어서 예쁘고 맛있고 예쁘게 생기고 맛있고. 진달래 피면 진북 마을에는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분홍과 초록이 어우러지는 능선. 마치 색동저고리를 입은 것 같은 고운 자태는 사람 마음 설레게 합니다.
그런데 꽃놀이는 뒤로 하고 어디론가 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먼저 보십시오. 왜요? 힘드니까요. 힘들어요. 영취산 정상 바로 아래에 있는 절벽 암자 도소람을 찾아가는 건데요. 고지 다 왔어.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선생님 저희 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암자의 봄 단장을 위해 나선 겁니다. 다들 오셨네요, 무거운데. 고려시대 때 지어졌다 전해지는 도소람은 영취산 내 유일한 암자. 절벽을 따라 사찰과 생활 공간이 길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를 드려야 하는 부처님이 밖에 있답니다. 아, 여기 앞에? 저기 봐보세요. 여기 앞에 사이. 예. 앞에는 부처님 옆모습이에요. 요 대나무 사이로. 애기가 엎혀가 있잖아. 눈기, 코, 입, 팔, 다리까지 다 있잖아요. 보이세요? 요 사이로 봐, 이쪽 사이로. 아, 이게 그쵸? 반대로 보면 이렇게 그치, 나을 것 같아. 엎혀 있지, 그렇지. 제가 그렇지. 이렇게 보려고 어. 했는데. 아, 이렇게. 예. 눈도 있지, 코, 입, 예. 팔, 다리까지. 다리 봐봐요. 애기들 업으면 다리가 저 모양이 되잖아요. 등에 업힌 아기를 닮은 동자승바위. 자연이 만들어낸 신비랍니다. (32년) 전 인적 드문 산속으로 들어온 보련 스님. 모든 불편함을 감수하고 홀로 암자를 지키고 있습니다. 암자에 닿을 수 있는 길은 좁은 산비탈길 뿐이라 생필품은 도르래를 이용해야 합니다. 네. 자, 요것 좀 받아주시고. 요 철 구조물이 녹이 많이 쓸어가지고 녹 제거하고 페인트 칠하고 있습니다. 새 옷 입혀주시네요. 그렇죠. 예. 세월의 풍파를 겪은 암자는 여기저기 사람 손이 필요합니다. 스님 혼자 계시니까 뭐 사소한 이런 작업은 하시지 못하니까 저희들이 되는 대로 시간 나면 시간 나는 대로. 스님도 모처럼 맞은 손님들을 위해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좀 평상시에는 잘 못 오세요, 다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마음을 내갖고 이제 나를 잡아서 오신 거죠. 고마움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손맛 좋기로 소문났다는 스님, 봄나물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정말 가짓수가 어마어마한데요. 보기만 해도 마음 넉넉해지는 사찰 음식입니다. 보살님들께서 엄청 정성 들여서 올려주셨네요. 버섯 종류들하고 야채하고 청경채랑 이런 종류들. 이제 봄이 폈네. 새봄에 산에서 이제 봄 냄새를 제대로 맡는 거지. 빼어난 풍광 아래 즐기는 식사, 신선이 부럽지 않습니다. 맛있겠다. 이거 오리지널 산사 음식을 여기서 먹네. 사찰 음식이 먹기가 귀하잖아요. 먹을 기회가 없다. 기회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엄청 다니셨네. 일하고 드시니까 밥은 꿀맛이죠? 네. 그리고 너무 많이 차려놓으셔가지고 뭐 행복하네요. 작은 남자지만 마음의 평온을 찾기 때문에 자주 오는 거지. 마음에 평온이 없다라고 하면 올 수가 없는 거죠. 마음을 주고받는 소중한 시간. 암자에서 내려다보면 세상은 모두 자그마했습니다. 헛된 욕심을 버리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마련입니다. 아무도 없는 암자, 스님에게는 챙겨야 할 녀석들이 있습니다. 헌식이라 그래. 헌식. 이렇게 바친다 하고 똑같은 이제 그런 거건데 그 밥 한 끼 주는 공덕이 대단하다고. 애들이 농사 짓는 것도 아니고 더불어서 사는 거죠, 자연이. 이런 게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이겠죠. 스님의 마음 씀씀이 덕분에 산새들은 배 줄일 일 없답니다. 마음을 비우고 싶을 때 스님은 산 정상으로 향합니다. 각자의 색으로 빛나는 자연, 어느 하나 어여쁘지 않은 게 없습니다. 봄 산의 붉은 꽃이 아름다운 것도 조화 때문이랍니다. 여기서 보니까 산, 바다, 꽃 다 보이네요. 네. 산색도 짙어지고 꽃도 이제 진달래꽃도 더 화사하게 보이죠. 그게 자연의 섭리고 자연이 우리한테 주는 선물인 것 같아요. 자연의 순리에 따라 알록달록 물든 산, 봄날이 아름답게 흘러갑니다. 좋다. 꽃비 내리는 것 좀 봐. 꽃이 아무리 이뻐도 집사람보다 안 이쁜데? 여보세요. 항상 새로운 데서 접하면 신혼여행 온 기분이 이러죠. 꽃길만 가고 싶었다던 부부, 황혼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야, 꽃이 활짝 피고. 야, 멋있다. 좋다. 꽃비 내리는 것 좀 봐. 마음 가는 대로, 발길 닿는 대로 향하면 그만이라는데요. 남은 인생은 이제 뭐 건강하고 집사람하고 같이 음악 들어서 다니면서 그것뿐이죠. 뭐 이제 큰 희망은 없어요. 쉬운 일은 아니죠. 시간이 좀 많으니까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인생의 봄날을 꿈꾸며 길을 나선 두 사람, 그 여정을 따라가 봅니다. 부부의 캠핑카는 어디든 가지 못하는 곳이 없습니다. 산 너머 좋다 노스길에 봄이 찾아온다는 들러머 고향 캠핑카를 사기 위해 승용차는 과감히 팔아버렸다는데요. 오랜 로망이었는데 한 10년 됐나 봐요. 바닷가 되면 바닷가 별장이고 산에 가면 산의 별장이고 너무 좋아요. 훌쩍 떠나고 싶을 때, 그때가 여행의 시작이랍니다. 봄을 찾아 내려간 남쪽, 경남 창녕 우포늪에 닿았습니다. 생긴 모양이 소를 닮았다 해 이름 붙은 우포늪. 봄이 찾아온 늪에는 초록빛이 완연합니다. 자, 내려서 구경 좀 하시게. 아유 이쁘다. 제일 먼저 부부의 눈길을 사로잡은 건 복숭아꽃. 이처럼 어디든 머물고 싶을 땐 망설임 없이 차를 멈춘답니다. 복숭아꽃이 아무리 이뻐도 우리 집사람보다 안 이쁜데? 여보세요. 물도 아니요, 묻도 아니어서 한땐 사람들에게 외면받았던 늪.
하지만 이젠 수많은 생명을 품어 신비로운 느낌을 선사하는 장소로 환영받고 있습니다. 마치 초록 융단을 들이운 것 같은 풍경, 마음이 온화해집니다. 풍덩! 아이고. 풍덩. 좋지요. 옛날 어릴 적 생각도 나고 동심의 세계로 돌아간 것 같고. 징검다리를 건너자 아름드리 버드나무가 장관을 이룹니다. 이 정도 되면 수령이 한 200~300년 됐다고 봐야 돼요. 정말 나무. 근데 이제 겨우겨우 살아 이게. 이게 이제 왕버들은 이 물가 갖춰온 데서 이렇게 잘 살아요. 이거 물을 좋아하니까 이 나무가. 그래서 이제 이런 물 속에서도 살아 이게. 근데 저는 수양버들은 육지에 물하고 좀 떨어져서 사는 나무지 저거는 수양버들은. 박사. 나무에 대해서는 이만큼 다 알고 또 한 35년 거의 했으니까. 나도 조경 기능사 자격증까지 있어요. 예, 다 땄어요. 근데 같이 하니까. 평생 해온 조경 일. 10년 전 부부는 치열한 삶을 뒤로하고 여유를 찾기로 했습니다. 음악과 여행은 남편의 젊은 시절 꿈, 그 꿈을 아내와 함께 실현하고 있습니다. 쪽배가 가네? 돛담배가 아니고 저거는 쪽배라는 거야, 그렇지? 안녕하세요. 배 좀 한번 태워주세요. 배 좀 한번 태워주세요. 균형을 잘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앉으셔야 돼. 자, 예? 앉으셔야 돼. 제일 뒤에 앉아보세요. 앉아봐. 제일 뒤에 그냥 앉으세요. 편안하게. 앉으셔야 돼. 저도요? 네. 우포늪에서 우연히 만난 쪽배. 옛 우포늪 사람들이 타고 다니던 이동수단이랍니다. 뻘에 이제 우렁이가 생기면 물고기도 잡지만 이제 배로에서 하루에 8포대, 10포대 잡아오면 그걸 계속해서 배 안에 실어서 나르기 때문에 그래서 넛배라 부르기도 합니다. 넛배. 물고기를 잡아먹고 산다 해서 밥배라고도 불리던 작은 배. 그 옛날 주민 대부분의 생계를 책임지던 우포늪이었습니다. 해볼 것 같기도 한데. 예, 한번 도전해보죠. 예. 도전 한번 해볼게요. 예, 도전. 자, 제가 물로 떼어드릴게요. 예. 수심 얕은 늪에서는 장대로 중심을 잡는 게 관건인데요. 괜찮아요, 제가 있으니까. 겁난다. 아직 쓸만하네. 네? 쓸만하네. 불안불안해. 운전을 아까는 잘하는 것 같더니. 잘하세요. 빠뜨리지 말고. 직접 배를 몰아보니 새로운 기분입니다. 예상치 못한 새로운 경험은 여행의 큰 즐거움이죠. 특별히 목적지를 정하지 않는 이유도 그 때문인데요. 정해진 길에서는 결코 느낄 수 없는 설렘이 있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이거 잠수복 입고 저 우포늪에 우렁 잡으러 들어가요. 이 보신 우포늪의 유일한 해녀 어르신. 이 옷이 따라 올라가서 안 된다고 잠수복 입으려고 하면. 아이, 빨간 양말 신고 아직도 말았네. 완전 할매인데. 그럼 여기서 오래 이렇게 잡으시고 했어? 엄청 오래 우포늪에 살았어. 그 사연이 너무 많아서 얘기를 다 못해. 엄청 사연. 27에 시집 온 후 40년 넘게 늪에서 세월을 보내셨다는데요. 어머니, 우리 벌써 다 입었는데 아직도 못 입으셨어? 아유, 빨리 잘 입으셨네. 나는 이 옷 입는 게 장비잖아. 매번 옷 입는 데에는 진땀을 뺍니다.
자, 말아보세요. 내 앞에 할게. 자, 말어? 하나, 둘, 셋. 그리고 뒤에 거 밀어주세요. 아우, 힘들어. 야를 좀 벗고. 제주도 해녀들은 이렇게 안 입는 것 같은데요. 해녀들은 물에 풍덩 담그가 입는다 그잖아. 내가 저 밑에 내려가서 담글라니까 힘들어가고. 오랜 실랑이 끝에 옷 입기를 마치고 깊이를 알 수 없는 늪을 향해 어르신이 앞장섰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야, 빠지는 게 장난이 아니야. 이게 완전히 늪은 늪이네. 훅 들어가는 데 있습니다. 또 어떤 데는 요는 깊은 싶어. 잡겠어요? 이거는 저거 우렁도 못 잡을 것 같아. 뒤꿈치를 이렇게 구부려 나오냐. 어머니! 엄마! 들어오지 마세요. 내가 잡아갖고 나갈게요. 그 어머니가 많이 잡아갖고 오셔. 네. 어머니만 믿습니다. 긴 세월 쌓인 내공을 어찌 당할까요? 질척이는 늪을 자유롭게 오갑니다. 늪에서 하는 물질에는 나름의 방법이 있답니다. 이래야지 까꾸리처럼 이래. 그 보고 잡는 게 아니에요? 더듬이지. 보고 어떻게 잡아 이래 흙탕물 이래 보면. 우와 여기는 왜 이래 많아? 우와 많이 잡았네. 우와. 안 보고도 금세 잡습니다. 많이 있어? 우포늪 이것도 옛날에 우리 소 먹인다고 소벌 익혔는데 이 우포늪에 산다고 우렁이라고 해서 내가 이름 짓다 우렁이라고. 우와 한 마리 잡았다. 우와 이거는 우렁이 아니네. 이게 물에 나는 말밤 큰 거. 물에 나는 거. 밤처럼 삶아 먹는 거. 이거 건질 아무도 안 와. 내 혼자만 이까지. 아 이제는 아무도 안 건져요? 응, 아무도 안 와. 잡아도 오고 안 잡아도 오고. 다른 사람 저렇게 놀러 다니는 것처럼 맨날 여기 우편옆에만 살았다 그게. 척박한 환경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는 어르신. 이보다 더 빛나는 삶이 있을까요? 아이고 고생하셨네. 아유 우리네는 들어가지도 못해. 너무 힘들어서 못 들어갔다. 어이구 그래도 꽤 잡으셨다. 아유 힘들어. 어이구 많이 잡았는데. 언제나 풍요로운 우포늪입니다. 예, 그렇게 국도 끓여도 되고 된장찌개 하는데 넣어도 되고 찜도 하고 뭐 요리는 다양하게. 귀한 요리예요. 이거 귀한 거예요. 예. 이런 거 보면 또 소주 생각나지. 소주를 좋아하시에. 우렁이 쌈밥 하는 것도 이걸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도 되고. 우렁이 쌈밥 된장에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우렁이 쌈밥 하면 맛있어. 오늘은 늪 근처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는데요. 즉석에서 식사를 해 먹을 수 있는 게 캠핑의 즐거움이죠. 매번 그 지역에서 나는 식재료가 주 메뉴. 오늘은 우렁이로 맛난 저녁을 해 먹을 참입니다. 여기 알맹이요. 옛날에는 그 시골에 친환경 농사를 짓다 보니까 이 우렁이 많았었죠. 이제 어느 시절부터 농약을 치니까 이게 없어졌어. 근데 지금도 이제 이 우렁이 이제 산란기거든. 우렁이는 삶은 후 다시 살을 발라 해감을 해야 하는데요. 엄청 지금 손이 많이 가. 근데 맛있잖아. 먹는 건데 뭐 이거 회로 먹는 건데 맞죠? 맛은 있는데? 맛이 있긴 맛있네. 수도가 씻으면 또 다
묻지만 난쟤 뭐 갖고 묻지노. 어머니는 뭐가 그렇게 웃겨요? 나 원래 잘 웃어요. 어디서 미나리 이렇게 좋은 거를 돌미나리를 이렇게 뜯어오셨대? 요새 미나리 철이라. 제철이죠. 향긋한 봄 미나리에 각종 채소를 더하고 우렁이에 새콤한 양념장까지 더해 무치면 미각을 깨우는 우렁이 초무침. 아삭하고 쫄깃한 식감이 일품입니다. 구수한 된장과 우렁이를 함께 넣고 끓이면 깊은 맛은 배가 되는데요. 우렁 된장이 왔습니다. 맛있어요. 여정에서 좋은 인연 만나면 즐거움이 따르는 법. 해녀 어르신 덕에 별미를 맛보게 됐습니다. 향이 너무 좋다. 우렁 한번 먹어봐. 자연산 한번 먹어봐. 아이고 정다우시다. 맛있지? 근데 아까 잉어를 좀 잡으셨으면 오늘 기가 막힌 건데. 잉어가 이렇게 툭툭 컸는데 가까이 있었으면 딱 덮어보면 되는데 나는 여기 있는데 쟤는 저기서 부다. 그래도 또 즐거우시니까 하시잖아? 나는 누가 해락해서 하는 일이 아니고 맞아. 내가 하고 싶어서 하니까. 모든 건 마음먹기 달렸다죠. 행복을 향해 가는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다음 날 부부가 조금은 색다른 방법으로 여행을 즐기기로 했습니다. 그대 생각이 든 김에 집에서 떠날 때 만반의 준비를 했다죠. 선명한 그대 여보 기타 좀 받아보시오. 살며시 웃어봅니다. 부부만의 즉석 음악회. 흥이 나면 어디서든 기타를 꺼내는데요. 올해는 음악 여행도 기획했답니다. 어떻게 음악 시작하게 되셨어요? 저는 원래 음치 박치였는데 서방님이 하도 원해서 했어요. 햇빛 쏟는 거리에선 그대 본업을 느껴보았나 그대 우리는 너나 한 번뿐인 인생. 부부는 오늘도 마음이 이끄는 길을 달립니다. 사랑하지 않나. 이거 갑오징어 먹으러 왔네. 갑오징어입니다. 예예. 우리들이 배가 크단 말이오. 서옆 사람들이 밥심으로 사요, 밥심으로. 아이고 미나리 많네. 싱싱하게 좋고 맛있겠다. 예. 이야, 맛있겠다. 부침개, 부침개 냄새가 나게 시장기가 팍 드네. 우와, 잡았다, 잡아. 낚시 잡았다.